제가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설명하더라도 저 사람이 NCS 때문에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미스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미스매치, 질적인 미스매치. 지금 앞에 설명하신 호주라든지 영국에 살았어도 모두 이 질적인 미스매치와 양적인 미스매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졸 신입사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청년창의 일자리 전공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과 많은 부분이 불일치하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불일치되니까 취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른 자기 전공과 별도의 다른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뭐는 한국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펙이라는 용어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통계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걸 인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노동시장과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무엇을 배워도 현장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일자리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직업이라고 하는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지금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의 원인이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이 용어가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서도 모두 미스매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적인 미스매치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미스매치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런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알 수 있는 교육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을 보고 알 수 있도록만 교육을 했는데 그걸 알기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 줄 아는 교육입니다. 이 속에 NCS가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실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해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 10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할 줄 아는 교육, 능력 중심 교육, 그 다음에 채용이나 승진 문화를 바꿔주는 교육, 그 다음에 신뢰받는 교육, 그 다음에 단순한 입사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펙이 없는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문제점으로 진단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 정부가 앞에서 그런 미스매치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표준 구축을 제시한 겁니다. 표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체계적으로 경력 사다리도 만들고 학력의 사다리도 만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사다리화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다리가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NCS를 기반으로 현장생계 학교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개편을 통해서 현장 경험과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NQF입니다.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사례를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국정과제 73번에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 첫 번째는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나오는데 표준을 2014년까지 조기 개발한다. 이거고요. 이 조기 개발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꾼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자격시험에서 출제 기준 및 문제를 NCS 기반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제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 교육에 대한 자격을 연계한다. 이게 이제 핵심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제가 요약해 본 거예요. 이 국정과제 자료를 제가 보고 요약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에 첫 번째는 스펙추얼 채용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표준 구축. 세 번째는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네 번째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제가 5월 초에 이렇게 9시 한 1, 2분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펙 없는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 정도 이야기하려면요, NCS를 공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3초 내지 5초에 얘기했지만 그 정도 요약해서 표현하려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스펙추얼 채용 시스템, 그 다음에 표준 구축, 그 다음에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이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핵심적인 게 표준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이나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과정기 수행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NCS에 기반해서 역량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5가지 꼭지는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표준실만 헌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원, 그리고 이게 46개 지금 NCS를 개발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산업별 협의체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모듈 개발은 NCS에 기반해서 능력 단위별 그대로 옮겨가지고 능력 단위가 이제 과목이 되고 밑에 능력 단위 요소가 대제목이 되고 수행 종목가 소제목이 돼서 이렇게 모듈화된 러닝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가 어디까지 왔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많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기관이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그래서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도 1년 과정에 또 이렇게 개편해서 활용하고 있고 민간훈련기관도 모두 NCS에 기반해서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SOJT라든지 이런 거를 NCS에 기반해서 했으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부의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17개 훈련기관이 하고 이렇게 했다, 접수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수용 자격제도는 이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특성고등학교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다니면은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NCS가 있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과정이 수용이고 영국, 호주, NCS가 있는 나라는 주로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부분이 이제 또 충돌되는 부분을 완화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부도 이렇게 법안 제출을 같이 했고 공동으로 했고 그다음에 고용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해는 통과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그러니까 이게 내 밖에서 차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국정과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업이나 현장을 NCS를 통해서 표준화해 놓는 겁니다. 현재 아까 46개 산업별 단체들이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개발한 거를 가지고 뭘 개편하느냐. 러닝모듈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학교교육을 개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자격의 등급 체계도 바꾸고 등급에 따른 자격의 종목도 바꾸고 지금 장롱 자격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스매치에 기인한 거예요. 그 장롱 자격이라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미스매치에 기인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많은 교육이 2박 3일이나 이런 교육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하기 때문에 제가 혼날지도 모릅니다. 이 사장님한테. 그래도 이런 거는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NCS에 기반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NCS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훈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업 현장에서 개발한 거니까 현장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업인데요. 우리가 한번 학력을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학과를 졸업하면은 내가 입직하면은 영원히 30살까지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은 어디 학교를 무슨 과를 나와가지고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30년이 되더라까지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스펙 가지고 영원한 최고의 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사다를 만들어가지고 경력을 따라서 10년이 되면 내가 뭐가 되고 20년이 되면 뭐가 되고 30년이 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있어야지 내가 여기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학과를 나와가지고 30년 돼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스펙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스펙을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거 가끔 보면 스펙을 오해해서 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다 이루어지려면은 이 역량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체계라는 게 사다리예요. 쉽게 표현하시면.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중에 일 교육을 위한 자격, 경력이라는 게 산업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연계해가지고 강화해라. 그게 이제 이 속에 NCS가 있고요. 이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평가, 그 다음에 학교교육, 그 다음에 직업훈련, 과정의 수용 자격, 이런 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NCS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역량체계를 만든다. 그러면 이 통합적 역량체계라는 거는 이게 있어야 이 근로자, 산업현장, 학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는데 매일 미스매치 됐다고 연결하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이 역량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된다는 겁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 실무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거 그린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거를 이 대통령께서 부르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국정과제를 구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NCS는 이렇게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국가가 산업별, 부문별로, 수준별로 체계화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NCS를 학교교육, 자격제도, 직업훈련, 직무의 경험, 이런 것들에 적용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해가지고 쓸모있는 자격을 만들겠다. 이게 NCS고요. 역량체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학력, 경력, 자격, 이런 것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인정체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국가 간 상호의 자격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외부에서 학자들이 이거 우리나라 기술사는 어디 나라하고 기술사하고 서로 인증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뭘 자격 취득을 해도 안 된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NQF가 있어야 국가 간 인력 이동 시에도 자격이나 능력을 서로 상호 인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무능력 평가과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로 이론이나 실무, 학문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해왔어요. 그거 동의하시잖아요. 어디 취업할 때 실기 시험 봐가지고 갖다 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스펙 초월 채용도 이력서 없고 면접하는데 실무로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왔다는 데는 아무도 없고 뉴스에 그냥 제가 뉴스는 그런 거 자주 보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무능력 평가제도 NCS에 따라서 채용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모두 NCS 사이트를 통해서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와 NQF 직무능력 평가제는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하나 행목별로 보면은 NCS는 고용부가 주관해서 2013년에 250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6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10군데 이상에서 지금 200명 이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내일 토요일 날 워크샵을 어디서 무슨 직종에 몇 명이 하는가 이렇게 세봤더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41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286개를 보완한다. 이걸 누가 개발하냐면 영국이나 호주 사례처럼 ISC, SSC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산업별 협의체 올해 이제 46개인데요. 내년은 더 많은 분야가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S 기반 학습 모듈인데 이거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고요.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도 같이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고 내일 아침에도 또 아침 8시에 이 호텔에서 무슨 식당에서 또 만나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그리고 NCS 개발과 연계된 학습 모듈을 현재 13년에 교육부가 직능을 통해서 55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722개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학습 모듈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가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재와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이런 데 우선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전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제 과정의 시험 자격제도 도입인데 이거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부산에 있는 동호회 과학대학을 통해서 평가의 도구라든지 평가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시행을 하는데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QF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의 표준시를 통해서 NCS에 기반해서 이 표준시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학위, 민간이나 국가 자격, 학제문행제, 검정고시, 직무경험, 아까 그 호주에서 RPL 얘기했죠. 그게 선행학습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인정해갖고 상호 인정되는 수준을 마련하는 게 이 NQF 구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근데 이제 자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자격증이 몇 개가 발급됐냐면 1600만 개가 발급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일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절차라든지 또 국회도 그래서 법도 좀 개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올해 이 수립을 해갖고 13년, 14년에 대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2015년에 구축이 되면은 한 2, 3년 걸리면은 한 2016년, 17년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스매치가 많다는 거예요. 질적인 미스매치. 그러니까 스킬 미스매치라는 게 아까 앞에서도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질적인 미스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미스매치. 학력이 너무 많아. 여기 혹시 35살 이쪽 저쪽으로요. 컴퓨터공학과라는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컴퓨터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게 불일치예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은 무슨 이렇게 신산업, 미래희망, 지식기반, IT산업 이런 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용어를 써서 이런 직종을 유망하니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더라고. NCS를 만들어갖고 전산을 고맙습니다. 현진 소재에서 이 NCS 사이트를 보니까 직무 분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중소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교육훈련이나 이런 제도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더 고급스럽게. 투자도 더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에요. 그 부분들은 이게 역량도 딸리지만 자금도 또 딸리고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직무분석된 자료를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인적자원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SOJT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도구를 많이 발굴해서 여기 넣어주면은 인적자원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가능한 산업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아까 영국에서 설명하신 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IT,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몇십 프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된다. 누가 제공해줘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NCS를 기반해서 제공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측 가능한 산업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요구되는 기능 기술인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대개 여기 밑에 써 있지만 대학이나 지금은 이제 폴리텍 대학이나 공고를 졸업해도 이렇게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취업 예정자 대부분이 대기업을 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중견 기업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게 복리제도라는 겁니다. 복리제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기업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능력 중심 기능 기술인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 이건 뭐 무료로 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다수의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이 인력 운영이라든지 경력관리, 능력개발 프로그램 이런 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갖고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이런 훈련 관리를 위해서 역량진단 시스템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역량진단 시스템 제공해주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현진소재 원장님한테 듣기에는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주로 인사하고 총무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에 필요한 거는 주로 뭐냐면은 이런 단조, 열처리 이런 건데 뭐냐면 현진소재라는 것이 미안한데요. 계속 얘기해서 거기에 이렇게 배에 스크루, 프로펠러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단조, 주조 이런 열처리 이런 걸 많이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총무, 인사, 노무 이런 거는 기존에 인력들도 있고 기술 쪽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기술을 컨설팅 해주시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기업 고객으로부터 납품과 발주. 저희 납품과 발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온 용어를 거기다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한 특수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얘가 판매관리사야. 그러니까 납품하고 발주하려면 판매관리사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고객으로부터 납품과 발주를 위해서 생존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야 할 진짜 필요한 자격.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 취득 지원을 위한 근로자 자기개발 환경 조성이나 지원 및 보상 시스템이 갖다가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닌데, 있는데,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이제 터보포어텍이 부산에 있는 회사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NCS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NCS에 있다. 그러니까 NCS가 만병통치약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분야별 양질의 일자리 및 인적자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보니까 서비스 분야가 이직률이 높답니다. 아셨어요? 서비스 분야가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 경력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마 애국도 서비스 분야가 이직률이 높을 거예요. 영국이나 호주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기업을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 및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줘야 된다. 컨설팅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자격을 이렇게 신설해둘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모두 다 해도 이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두 페이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공해 주신 기업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필요한가? 고민한 게 NC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제공한 이런 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NCS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도 쳐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여기부터는 제 전공이에요. 앞에는 통계라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 NC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알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아까 그 호주에서도 그런, 영국에서도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알 수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알기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도록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공학을 했는데도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을 사가지고 그걸 알도록 배웠는데 하지는 못하잖아.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스매치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다 꽉 찼어. 그러니까 풀로 넘치니까 의사도 변호사도 모두 다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스매치를 줄이려면 이 NC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거의 교육은 이래 했는데 앞으로의 교육은 뭘 알 수 있는 거에서 할 수 있도록 화투두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NCS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아까 누가 일본, 호주 이런 거 비교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영국분이 영국, 한국 공부 안 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는 NOS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도를 해서 1989년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도 1989년에 시작해서 95년, 2002년에 제대로 이게 돌아갔어요. 국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면 나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도 직업능력 평가 기준을 통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에서 굉장히 경력관리와 관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이트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방 박근혜 정부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매 정부마다 이게 국정과제로 대선과제, 공약과제로는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국정과제로는 삼지 않았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쭉 한 10년이 넘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격기본법에 보면은 지식기술 소양이 들어있는 표준을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법도 지금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도 이런 알 수 있는 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NCS를 통해서 자격을 바꾸고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자격을 바꾸고 커리큘럼을 바꾸고 그 다음에 도제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도제제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제라는 용어가. 그게 아니면은 질적인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양적인 미스매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논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생각하는 지도라는 책을 한 권 사서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서양은 주로 논리를 중요시해요. 근데 이 동양은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논리와 경험을 플러스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실행도 아까 그 지식하고 또 영국에서 설명하신 분이 지식에 대한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한 표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이게 NCS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도 들어있고 경험도 들어있고 실행도 들어있다. 산업별 협의체가 하기 때문에 모든 거기 실행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NCS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NCS에는 이런 논리와 경험과 실행이 다 들어있어요.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S는 산업의 일을 세계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 NCS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NCS를 기반으로 일터도 바꾸고, 학습하는 학습터도 바꾸잖아요. 아까 제가 학습 모듈이라는 걸 개발을 통해서 학교를 모두 바꾸겠다. 그렇게 교육부가 한 걸 제가 대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터도 바꾸고 있다. 경력, NQF를 통해서 바꾸고 가고 있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와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NQF가 와 있느냐면은 우리가 NCS를 개발할 때 1에서 8 수준이 있는데 능력 단위에다가 이건 몇 수준인지 부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교육부와 고용부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에도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정을 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만 아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NQF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NCS라는 것 갖다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NCS가 뭐냐? 진짜로 그게 그 만병통치약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NCS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거에 중심이 돼서 해왔어요. 직무 분석도 제가 많이 해왔는데 원지제가 접니다. 모든 게. 왜냐하면 제가 직무 분석을 한 400개 정도 했으니까요. 400종. 그러니까 그거를 남의 게 뺏겨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의 책 보고 뺏겨갖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회의 통해서 한 6명이 선생님들 모아갖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 많이 했죠. 그 반성 많이 쓰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공학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NCS에 그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NCS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로 다시 재정리를 했습니다. 호주의 사례도 이거 유사할 거예요. 작업 능력, 작업 관리 능력, 직무 환경이나 역할에 관한 능력,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미래지향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직무 분석을 통해서 표준화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본 게 뭐냐면 맨 처음에 한 게 기계 설계예요. 기계 설계에 퍼미어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직무 분석이 되더라고. 네? 과거에 제가 할 때는 2002년도, 3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선반에 가공하는 순서 그런 것만 직무 분석했어요. 구명하는 순서, 조립하는 순서 이런 것만. 근데 이런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설계라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5가지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이러한 내용을 이런 형태로 해서 직무 분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배우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경력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뭐가 있느냐면은 자동차 정비과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동력기계제어과 4년제 대학에도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가 있다고요. 그걸 배우러 오게 하는 사람은 배우게 오게 하려면요. 이거를 배우면은 몇 년에는 뭐가 되고 몇 년에는 공장장도 되고 몇 년에는 내가 사장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 커리어가 정부가 제공을 해줘야 그걸 배우러 오지. 너는 한번 배우면 영원한 자동차 정비공이다. 그리고 남의 집 밑에 가서 맨날 정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요. 아무도 안 와요. 그거 지금은 애들이 다 집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거의 다 사는데 누가 자동차 정비를 집에 가서 그 자동차 밑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저기 뭐야 정리할 때는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 3년, 4년도, 5년도까지는. 지금이야 제가 이게 프로가 돼가지고 누가 와도 내가 설명을 가능해야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업 현장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 있는 지식과 기술이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표준화해 놓은 거예요. 지식은 지식대로, 기술은 기술, 태도는 태도. 그래서 이거를 자격이나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에 쓰도록 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NCS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NCS의 정의 중에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핵심 역량과 이거.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은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마이크로폰을 만드는 거는 기업만 필요한 거예요. 몇 개 기업만. 삼성전자도 그거 다 이게 OEM으로 생산해서 갖다가 조립하지 그 안에서 생산 안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이거를 그것만 배워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일반적인 직업교육 훈련에서는 이 직무 역량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기업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계 협의체에 계신 분이 해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CS가 이런 역량을 선택 필수, 그 다음에 산업 역량에 대한 공통 역량,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핵심 역량은 우리가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이 뭔가, 이런 거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식과 기술과 태도, 가치를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건가, 왜 필요한가? 그게 이제 학생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 목표를 교수님들이 쓰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학생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과 심동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식, 이거를 인지적이라고 그러고요. 심동적인 영역을 기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치나 태도를 정의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1번과 인지적인 거, 심동적인 거, 정의적인 걸 활용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다. 이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식기술 태도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은 아까 그 영국에서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다 독학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책꽂이에 가면은 기업교육론도 있고 교육심리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의 개발 영역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76개의 산업별 협의체가 개발했어요. 영국은 이 도제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공업회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2004년도, 3년도쯤에 10개를 확 줄였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우후죽순되고 중복돼서 개발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2004년, 5년도 지나서 지금쯤 검토해 보면은 24개의 SC가 개발하고 있어요. 그 아까 이거 보니까 셈타도 있고 이스킬도 있고 보였었죠? 예? 그 스코우트신가 그분이 설명한 자리에 산업별 협의체의 15개의 목록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킬, 그 다음에 또 셈타 이런 것도 보여주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셈타라는 것이 과학, 이가 엔지니어링, MEE, 매니팩처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업별로 이렇게 산업을 우리나라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이게 수공업회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산업별로 나눠갖고 분할을 한 거예요. 왜 너 그렇게 했냐? 산업에서 개발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부가 기금을 대고 이게 다 오해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24개 대분류별로 이렇게 산업별 협의체를 모아서 그분들한테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영국에 있는 분이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유형별로, 수준별로 하고 있다.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에 대한 그 경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4시간 해야 되는데 80분에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레벨 수준과 유형이 있어야 경력 사다리를 만들잖아요. 이게 있어야 NQF도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NQF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NCS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있어야 나왔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계산업 중 24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게 1에서부터 24까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 야 내가 어디에 속하냐 이거 표 안 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게 대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 있구나 대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24개고요. 중분류 76, 소분류 213, 833 이렇게 있고 세분류는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이 세분류 밑으로 능력 단위입니다. 이 능력 단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25,000개에서 30,000개 사이에 만들어질 것이다. 아까 그 호주가 17,000개라고 얘기했죠. 자격이 1,300개? 네,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17,000개, 8,000개라고 그랬어요. 그분들도 17,000 몇 개지, 뭐 17,000개라고 딱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 우리도 제가 판단할 때는 25,000개에서 30,000개 사이에 있는데 영국도 25,000개예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25,000개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요. 안 들어가는 과정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단위 하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 단위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이게 그냥 설정한 게 아니에요.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직무분석 자료의 작업 요소는 그냥 여기 컨설팅 업체에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 주로 작업 요소만 쓴 거예요. 그리고 절차만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직무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S의 활용성을 고려해가지고 교육훈련이나 평가 가능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준비한다에서부터 마무리한다까지 있었거든, 직무분석이.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400개 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확한 성과 도출이 가능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나라에 직무분석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로만 쓴 거예요. NCS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과정으로 바로 옮겨놓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앞에 제가 지식기술 태도를 왜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게 지식기술 태도가 NCS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동동사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하니까 최소한으로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분석을 둘이 할 수 있는 일을 분석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분석해야죠. 이 능력 단위 하나는 독립적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량물 나르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중량물 나르기를 두 사람이 나눠야잖아요. 그리고 뭐 기중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게차로 나르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기가 여기서 능력 단위 크기, 훈련 및 평가의 최소 단위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집에서 청소할 때 빗자루로 청소하는 건 놓으면 안 되죠. 서울역에 가면 공공집합 장소가 있는 데는 다 기계로 청소합니다. 그런 데는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기계 공장에 가면은 이렇게 발로, 손으로 간단하게 하는 작업은 직무분석을 해서 표준화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 단순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이가 되도록 해야 이게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서 패스웨이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관계끼리 묶어서 개발해야지, 야, 내 거니까 내가 개발하고, 네 거니까 네가 개발하고 해서 그 안에 내 거에도 있고, 네 거에도 있으면 중복돼가지고 전혀 안 되죠. 중복 개발되고, 난개발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서로 틀리게 개발되고. 그래서 뭉쳐서 개발해야 돼, 하나로. 그러면 이제 이 NCS의 구성인데요. 이거는, 직무능력, 중에 이제 필수적인 거, 선택적인 거, 산업 공통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사소통에서부터 대인관계. 아까 그 호주에 계신 분이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스킬을 얘기했어요. 그게 한국의 직업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스킬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는 10개로 직업윤리에서부터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활용, 정보 활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모두 NCS에서 지금 평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는 자료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의 질 관리인데요. 우리나라가 호주가 ISC를 얘기했고 영국이 SSC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주를 얘기했어요. 우리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워킹그룹을 만들어갖고 NCS 그 24개 대분류별로 인력풀을 만들어갖고 있습니다. 한 3,400명. 그 다음에 이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개발 단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76개 중분류별로 주무부처의 인력이 3인, 현장 전문가 5인, 교육훈련 전문가 3인, 전문가 1인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개발진도 워킹그룹 인력풀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산업별 협회, 단체. 그러니까 호주의 ISC, 영국의 SS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개발진이 한 2,700여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3년도에 지금 1차, 2차에서 250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총 연간 참여 인원이 설문지까지 받는 거로 해서 하면은 10만 명이 이 NCS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질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업교육훈련 재편을 위해서 어떻게 질관리를 하고 있느냐.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NCS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창조경제 얘기했잖아요. 일터와 학습들을 모두 바꾼다고요. 모두 바꾸고 있어요. 내가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육부가 차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맨날 나 만나자고 그래. 메시지 몇 번씩 와요. 그런 것들이 교육을 안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격제도 어떻게 바꾸느냐. 자격 종목의 신설이나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국이나 호주의 그 자격의 숫자를 얘기했는데 3,400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어워딩바디가 영국에 120여 개가 있는데 그거 얘기했잖아요. 어워딩바디가 120여 개 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개 피어슨 에덱셀이라는 곳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경우가 몇 종인지 그 숫자를 더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127개 기관을. 그러니까 몇 개인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균형 있게 NKF를 만들었고 자격증목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근로자 활용 지원을 위해서 평생 경력 개발 경우로 채용 승진 대치 체크리스트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현진 소재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기술서 등을 개발해가지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및 근로자의 평생 경력관리 시스템에 이게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제가 NCS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갖고 좀 간단하게 활용하는 건 모습만 보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NCS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교육훈련 기관에서만 개발해서 활용하면요. 이거는 교육 기준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육에서 쓰면 돼요.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기업체에서만 쓰면은 기업체 표준이에요. 그리고 검정에서만 쓰면 출제 기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미스매치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양적인 미스매치, 질적인 미스매치 이런 걸 다 모두 얘기했잖아요. 그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터와 학습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걸 안 바꾸고 창조경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CS를 가지고 교육훈련기관과 기업체, 자격검정이 쓰고 있고요. NCS를 통해서 이렇게 경력개발 경로, 자가진단 도구, 승진배치 체크리스트, 직무기술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 훈련기준, 훈련교재, 그리고 자격에서는 검정 종목을 다시 바꾸고 출제 기준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리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것까지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그림은. 그런데 이게 없었다는 거야. 교육을 하려도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받아야죠. 개인의 욕구라든지 그 기업의 욕구를 상담을 통해서 진단해갖고 통합해서 이걸 가지고 경력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거 시간도 늘려갖고 오늘 밤 6시까지 할까요? 그리고 설계해가지고 이걸 뭐 토대로 해서 교육훈련을 해야지. 그래야 질적인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전환 배치도 해야, 승진 배치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해야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이 모든 거에 NCS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한지를 제가 측정한 거예요. 표준을 가지고 계획단계, 실천단계, 환류단계 이런 걸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단계, 실천단계, 환류단계마다 이런 걸 했고요. 또 각종 평가에서 숙련성 실천할 등 교육훈련, 전환배치, 승진 등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이전직의 통계, 입직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NCS에 아까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의 이 모형은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건 활용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대분류별로, 중분류별로, 소분류별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중복이 안 된다는 걸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린 거예요. 이게 경로입니다. 능력단위 구조도인데 이 NCS의 능력단위거든요. 기계 가공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가 20년 후에 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QF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7수준 와 있잖아. 2수준, 8수준은 없대요. 내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업체에 있는 분이 이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2에서 7까지 6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NCS의 능력 단위별로 수준 평정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을 갖고 이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직 단계에서부터 숙련해서 거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 난 아까 그 영국에서 수리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과정에 수리력이 수학이에요. 간단히 쉽게 표현하면 그 수학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준 입직에서부터 숙련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정부가 제공해주는 거예요. 틀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걸 기업이 다 똑같지 않지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업체만 있는 데도 있고 가공하는 업체만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죠. 그걸 다 정부가 다 만들어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입직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 의사소통, 이런 거 다 직업기초에 있는 거고요. 설계 필행 과정, 이거 고급스럽잖아요, 용어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보다 훨씬 낫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단기 과정으로 2박 3일짜리, 1박 2일짜리로도 가능하고, 이런 거는 뭐 설계 피험 과정은 한 달짜리로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기업에서 많이 교육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은 안 보내요. 중소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집중구조를 만들어갖고 유형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1, 2, 3수준 해가지고 프레스 금형과 사출 금형을 놓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양적인 미스매치를 하실 수 있다. 이게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증거가 없는 사업은 안 해요. 왜냐면은 집중에 따라서 금융 설계하는 사람, 뭐 프레스 금형도 있고 사출 금형도 있는데 이 사람이 평균 임금이 2,700 정도 돼. 종사자는 29,500명이야, 우리나라에. 그리고 기업자 수는 이게 토탈하니까 2,600개야. 그래야 학과를, 금융과를 만들 때도 고민하죠, 학교가. 이게 인력이 남는구나, 부족하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학교에 금융과가 10개인데 5만 명이다. 그러면 금융과 그만 만들어야죠. 그래야 미스매치를 해소하죠. 네? 지금 쭉 설명드린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이런 NQF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수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유형하고 수준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경험, 비정형적인 학습, RP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행학습이라고, 아까 그 영국에 계신 분, 호주에 계신 분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 이거는 그냥 이게 등가만 해본 거예요. 이퀴밸런스만 해본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민간적,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본 거예요. 이거는 몇 점이다. 이거는 몇 점이다. 현장 경험 10년은 몇 점이다. 비정형학습, 이 코스를
몇 개 과정을 몇 번 했으면 몇 점이다 해서 토탈해가지고 80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NQF예요. 김영주 사무관님 가셔가지고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NQF다. 그래서 이걸 모두 NCS 갖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C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업배합협의체가 NCS를 개발할 때 굉장히 진짜 신중하게 개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에서 활용인데요. 제가, 이걸, 이 제목 마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수준별로 1, 2, 3, 4, 5 해가지고 직급명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형별로. 아까 그 금융 설계, 프레스 금융 설계, 프레스 금융 가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단위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제시한 모형이다. 이게 경력개발 경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방법을 제공해주면은 산업별로 자기 회사가 이걸 만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죠. 요거는 직무기술서입니다. 작성 방법은 그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절차까지도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여기에는 절차가 없는데 그 자료 속에는 절차까지 있습니다. 요거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인데요. 요 내용,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은 우리가 안 해줘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은 만약에 이걸 인수해가지고 누가 시험 문제에 가서 시험 감독 두고 하라고 그러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사장님이 뽑아갖고 오늘 뭐 5명 왔어? 내가 2명 필요한데 3명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러면 5명한테 복사해주고 그 자리에서 체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NCS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5명, 2명밖에 필요 없는데 한 뭐 몇십 명 시험 볼 수 있는 자료 만들어다 주면 소포하면 뜯어보지도 않죠. 이 체크리스트는 그렇고요. 요 승진 배치 체크리스트 요거는 매우 미흡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아, 이놈이 내가 이거 도면을 잘 보는 놈을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 도면 보기를 갖다 주고 도면 해독서부터 이거까지 해가지고 체크하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면접하면요. 금방 나와요. 이게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자가진단 도구입니다. 이건 이제 현진 소재 사례인데 내가 이래서 현진 소재 원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셔갖고 여기 직원이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직원님. 이거를 현진 소재가 CDP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진 소재에서 이루어지는 경력의 목표별 직무분석, 업무기술, 경력 유형, 셋업 등의 후속 작업을 이제 해서 하고 있는데 회사의 팀등 진단의 경력 목표 초월 못함에 따라서 직무 전문성의 축적이 결여됐더라. 그리고 전문 표준화 작업 미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기 회사에 대해 모두 다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니까 화나지. 노조에서 반발하지. 왜 저쪽은 하고 여기는 안 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산업인력공단에 요게 이제 산업인력원의 표준의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다시 이제 만든 거예요. 요건 이제 그 현진의 겁니다. 현진의 거를 보고 직무분류 체계서를 보고 그 다음에 표준 경력 모형 및 이동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경력개발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적 직무별 커리어 트랙이 있고 커리어 트랙별 특성이나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반적인 기술직, 2번은 전문적인 기술직, 3번은 기술 특수직.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과 운영 원칙을 만들어갖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제 요거는 현진 소재의 CDP를 만드는 거예요. 경력 유형 목표로 영업 생산 품질 구매. 아까 그 총무 인사 노무 이것만 했다고 그랬죠. 여기는 보니까 NCS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별로 이렇게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1에서부터 24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분류는 213개가 있는 거야. 76개가. 요거는 소분류는 213개. 요거는 83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자기의 회사에 필요한 걸 여기다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목표를. 지금 현재는 이거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컨설팅을 3억 주고 했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진 소재는 내부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있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은 산업부 위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팀 단위로 갖고 있고, 이거는 전문 단위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부서 간 경력 이동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력 집중한 경력 이동을, 그 다음에 이거는 경력복부 내부 지향인데, 이건 산업종양 지향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믹스해가지고 이게 활용하고 있다. 굉장히 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진의 경력제도 운영의 이 현황을 통해서 세부지무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력개혁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의 현진 사제를 타들어 보니까 기업 적용 시 NCS를 한계가 있는데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해 주는 거는 산업별로 해주는 거니까 철강산업이다 그러면 철강 것만 해야지 거기다가 기계 가공하는 것까지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철강업체에는 기계 가공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을 믹스해가지고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시장에 격차가 있다. 그래서 현행 기업교육이 NCS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많죠. 왜냐하면 기술이 기업에 먼저 오지 표준에 먼저 오지 않거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NCS 개발 시점과 현행 교육 진행의 시간 격차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주기를 단축해 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발 수준이 상당히 기업에서는 현진 소재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이런 것들을 다 격차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NCS가 기업 적용에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진 소재의 여기 현진 소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배경, 활용 NCS, 여기 단조 기계가공 열처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활용 방법, 효과, 이런 거를 나타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스코에서 쓴 거예요. 포스코에도 철강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국단자 금형회사입니다. 금형회사에서 이거 사례를 들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적용인데요. 요거는 요 앞에 모형만 개발 모형, 그리고 개발 유형, 능력정신 교육훈련 관련, 교육훈련 시간, 이런 것들을 NCS를 가지고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틀려지는 거예요. 1400시간짜리도 있고, 2400도 있고, 980시간짜리도 있고, 1900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NCS 조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부처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부의 펀딩을 통해서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직농하는 교육부를 통해서 학습 모듈을 현재 개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준을 학교교육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정보, 이론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 모듈을 개발해가지고 특성하고 전문대학 이렇게 시범 운영해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50만 개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죠. 이거를 모범 사례를 갖다가 보급할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해 현재 교육과 과정과 NCS를 가지고 만든 능력중심 교과 과정에 대해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CS를 가지고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 때 단계를 다 설명한 건데, 여기 보면은 학습 모듈 개발 이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화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건 모듈화된 직업 모형인데, 이거는 큰 건데 묶여져 있는 거죠. NCS의 능력단위 하나가 1입니다. 이걸 여러 개를 묶어갖고 모아서 교육시키고 나서 최종 시험을 통해서 자격이나 학위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능력단위 하나를 별개로 훈련시켜가지고 몇 년 동안 모아서, 아까 그 IPL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정형학습, 이런 것들을 엔취업부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누적 포인트 주어가지고 자격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다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다 껴는 겁니다. 이 앞에 그림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이거 맞춰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 모듈, 직업 모듈, 직업 기초 능력 모듈, 이렇게 다 모아서 1년 이상짜리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듈 조합 모형, 하나씩. 이 자료에다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목표를 이렇게, 교육훈련 목표와 지도 목표를 이렇게 해서 NCS를 가지고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코어인명, 능력단위명, 담당교사, 이수시간 이렇게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ACS를 활용해서 교과 편성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사례로, 폴리텍 대학의 사례를 제가 1년 과정을 만들어준 걸 예시로 제공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걸 NCS를 100%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이나 1박 2일짜리는 100%를 쓰셔야지만 장기로 하는 훈련에는, 교육훈련에는
100% 쓰면 안 되지요. 그 학교의 교육 목표도 있고 그 학교의 철학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게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산업예 대학은 50%만 하면 굉장히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은 60%만 써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70%만 쓰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반 교과와 전문 교과를 공통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 해결, 대인관계, 직업윤리, 정보 이렇게 체육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가 좀 쓰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평가인데요. 이거는 두원공대에서 NCS를 가지고 산업협력단에서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나서 그걸 설문을 한 거를 평가해가지고 글로 남겨준 거예요. 두원공대 김영일 교수님 혹시 오셨습니까? 이제 안 오셨는데? 예, 그 교수님이 자료를 제공해줘가지고 이렇게 62.48%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90% 이렇게 하면 거짓말한 거지. 62.48%면 솔직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행평가에서 학습력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게 85.4%예요. 그 다음에 성취수준 평가 결과,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 성취수준을 있느냐 없느냐 평가했더니 90%라는 겁니다. 이거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 있는 거 나타났다. 이것이 5.60, 7점 만점에 5점, 이렇게 해서 아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을 위한 과제가 앞으로 능력개발 사업과 연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NCS를 적용하는 과정에 당분간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NCS를 활용하게 하려면 지원 시스템이 뭔가 있어야 돼요. 현재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의 표준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적인 한계도 있지만 숫자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국을 커버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거라든지 질적인 이런 모든 거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NCS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종류를 앞에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요게 시간이 없으니까 훈련의 종류만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 체계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던포스코 직업전문학교에서 NCS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던 일러스트라는 거를 사례로. 그 다음에 이거는 두원공대에서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신 그 학교에서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동의과학대학, 부산의 동의과학대학에서 이렇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시사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했던 경력개발 제도의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희망지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직무를 중심으로 경력을 기획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한 인지욕심이 많다. 저는 놓치기 싫어. 너는 맨날 이것만 해. 그러니까 경력개발이 안 되지. 그게 어느 회사나 다 있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부하 직원 육성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밖에 이제 있는 분들이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인프라가 미비하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보나 또 활용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 지원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NCS를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타 HRM 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다. 아까 그 정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서울에만 이게 집중돼 있다. 뭐 이런 얘기 중소기업에서 얘기한 거 있죠. 지방의 중소기업 알 수가 없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인정 기준, 보상 기준, 인재혁신 기준 이런 거리 서로 연결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기업, 일부 대기업 중심의 경력개발 제도 운영 도입을 갖다가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급변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또 제한점도 있고 산업분을 구조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이 NCS를 만들어야죠. 일본이 이게 비즈니스 커리어 제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직업 능력과 관련 인식이 사장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 뭐 길게 하라고 하면 안 하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뭐해서 미안합니다만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는 게 중소기업의 사장님들한테 간단하지만 쉬운 거, 이런 걸 제공해주는 게 손톱 밑에 가시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하면은 안 되지요.
간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CS를 기반으로 그럼 뭐 지금까지 제한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거 제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NCS를 기반으로 해서 능력중심 사회 구현이 가능하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제 단계별 경력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NQF라든지 이런 NQF 구축하고 나서 이대로 하나가 아니고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센티브예요. 그걸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르는 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확신해가지고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은 기업하고 학교를 일터 학습들을 바꾸는 게 창조경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NCS를 기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개발 신철 로드맵을 통해서 질적, 양적, 미스매치를 하셔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인력개발 신철 로드맵이 NQF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별로, 산업별로, 수준별로, 유형별로 놓고 그걸 교육훈련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체계적이지 못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개발 경로에 기반한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인력공단 혼자 안 됩니다. 정부, 또 산업별 협의체,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또 지방정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 사회 구현이 앞당겨진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교육이 힘으로 경제대국 10번째 나라, 10번째 안에 들어요.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또 자격제도에 이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포화돼서 사람이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체계가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하세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오버됐는데 왜 하십시오. 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기술, 특히 원료나 기술 제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상당히 영향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제조 이외의 산업이고 기술직이 아닌 사무관리나 경영관리 이쪽에도 HSI 유용할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그 이제 NCS 24개 대분류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오신 분 중에 24개 대분류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융보험, 교육문화 이쪽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은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선생님?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NCS가 2014년까지 모두 다 완료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완료합니다, 제가. 답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단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질문까지도 받아요, 제가. 뭐냐면, 금융보험 쪽이 안 하니까, 거기는 그거 전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거는 은행이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그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런 데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시급하죠. 그런 시급성을 놓고 이게 한 거지, 꼭 이게 못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모두 하니까 포함됩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에 인사 담당자가 없다. 제가 기업에 인사 담당자. 아,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부탁드리신 분 말씀을 하는데, 직접 미스매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 배운 내용이 결혼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주셨는데 현실을 좀 돌아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한 60%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나는 40% 정도를 놓고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나가서 기업들이 시험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직무가 국가 직무 능력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제 고등학교에 하더라도 실제 인적 자원의 기초과 능력이라는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이런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그게 만약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기술적인 것과 이 직무 능력과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떠신지 보여주시고. 예, NCS를 선생님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그러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커리큘럼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커리큘럼 바꿔서 많이 지역을 시험을 해도 최근의 현상을 보면 마이스터 코스타 쪽이고요. 무슨 대학이죠? 하여튼 그 기능대학들이 보면 대학 졸업하고 난 친구들이 다시 재입학하라는 경우들도 계속 말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보니까 50% 정도가 재입학 학생입니다. 대학 한인들 졸업을 하고 시험에 안 돼서 기술을 배우러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죠. 커리큘럼 이렇게 바꾸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기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다시 스톱을 하고 대학을 갈래라는 사람들이 또 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예, 그걸 제가 이제 교육부를 대변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가 이런 2년 산업의 그 성적표는요 무한정해요. 그러니까 산업의 차이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갭을 줄이냐 하는 거는 이게 이런 NCS를 통해서 교육기관도 혼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교육기관도 선생님도 정부도 기업체도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중심 사회라는 게 그런 걸 포괄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 손 대신 분 한 분 더 하시죠. 어차피 늦었는데 뭐.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예를 들어주신 건 제 수업이지만 향후에는 일반 문화계열 진로까지도 확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 사회에서는 약간 변화한다고 해서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한 그 영향에 맞춰서 이런 NCS 표준도 계속 그 변화가 적용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관리가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걸 좀 여쭤볼 수 있어요. NCS의 질 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NCS 예를 들면 지금 구성된 모델을 지금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관여할 수 있을지.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그 NCS를 내년까지 다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의 변화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빠릅니다, 변화가. 그런 부분에 이제 1년마다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또 바로바로 바꿔야 되고. 그게 이제 정보통신기술, 방송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은 기술이 있어요. 전통기술 같은 거는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런 거는 뭐 5년에 바꾼다든지 또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개발을 해서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선택해가지고 교과과정을 만들 때 새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기존 과정에다가 새로운 것만 넣으면은 금방금방 변화가 되거든요. 이 NCS의 능력 단위로 설계된 게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끊어놓은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유닛이 17,000개다, 25,000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3만 개도 될 수 있고 5만 개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좋다. 그래서 그거를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기술이 금방금방 나타나면 그거 하나만 해서 NCS 사이트에 넣어놓으면은 학교에서 그걸 갖다 커리큘럼만 해놓고 커리큘럼만 하는 과정에서 기업한테 그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협업이고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창조경제고 그래요. 핵심이 그겁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없으시고요. 네, 다시, NCS에 대한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앞으로 LCS를 사랑해주세요. 네. 네, 30년 전부터 영국 호주가 보내있다는 그런 직업 중에는 저희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30분 기시방에 시작하면서 11시 10분부터는 박수대표 동시방이 진행됩니다. 네, 이 기시방에는 플러그 스트레칭이